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습관들이 실제로는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 9분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제 늦은 밤 텔레비전을 보며 치킨이나 과자를 드시지는 않았나요? 오늘 아침 물 한 잔 대신 바로 커피부터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기보다 무릎이 아플까 두려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셨나요?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하루하루 여러분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며 얻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밤늦게 야식을 즐기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질환이 훨씬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이 부족한 분들은 낙상이나 균형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생활 습관 하나가 무너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근육, 혈관, 뇌 기능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더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연령대라 해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건강 상태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나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었고, 또 다른 분은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걷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걸음걸이가 원활해지고, 이 내용을 가족과 함께 실천하신다면 손주 결혼식이나 졸업식에도 건강하게 참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도 침대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는 대충 라면이나 빵 한 조각으로 대신하거나 심지어 아예 건너뛰기도 하지요. 배가 허전하면 믹스 커피나 탄산음료로 달래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운동은 내일부터 하자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거의 없고, 걸음을 옮기는 것도 집 안에서 화장실이나 부엌을 오가는 정도로 제한됩니다. 낮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계단은 무릎에 무리가 간다며 피하고, 꼭 필요할 때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물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아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몸은 부어오르며 무겁게 변해갑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습관처럼 기름진 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우는 일이 반복됩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얕은 수면에 시달리다 새벽 2, 3시에 한 번씩 깨고 다시 잠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은 망가지고 낮에는 졸음을 참지 못해 긴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결국 밤잠은 더 흐트러지고 몸의 리듬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약물 복용마저 불규칙하다는 점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있더라도 생각날 때만 먹고 시간은 들쭉날쭉합니다. 관리해야 할 건강 지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그 여파는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장은 별일 없어 보이니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냥 넘기곤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나이 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여온 사소한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않는 하루, 물을 마시지 않은 하루, 늦은 시간, 기름진 음식을 먹은 하루가 모여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거나
몇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하는 행동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질과 독립성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이 기계를 움직이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엔진과 같은 근육, 둘째는 혈액이 흐르는 통로인 혈관,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맞춰주는 수면, 리듬과 호르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잘못된 습관들은 바로 이 핵심 부품들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먼저 근육을 생각해 봅시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며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거대한 창고이자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금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일주일만 지나도 12%씩 감소하며 특히 70세 이후에는 해마다 8%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당뇨와 고혈압 같은 질환이 뒤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마치 집안 곳곳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짜고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은 점점 막히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을 늘리고 이는 곧 심장과 혈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혈류가 원활히 돌지 못해 점점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시계, 즉 수면 리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밤에 야식을 먹으면 이가 계속 활동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이 역시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압과 혈당은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육, 혈관, 수면, 리듬.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수면이 무너지고 수면이 망가지면 근육 회복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줄줄이 무너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리는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만 실제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사소한 흔들림에도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악순환은 단순히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차 큰 문제를 일으키며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두려워지고 작은 문턱에도 발이 걸려 휘청거리게 됩니다. 운동 부족과 근육 약화로 인해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이런 균형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넘어짐이라도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은 쉽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혈액순환 저하와 뇌기능 저하입니다.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떠올리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우울한 기분이 길게 이어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됩니다. 결국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활동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수면의 붕괴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낮에는 졸음을 참기 힘듭니다. 그러다 긴 낮잠을 자게 되고 밤이 되면 또다시 잠이 오지 않는 패턴에 빠집니다. 이렇게 깨진 생체 리듬은 면역력 약화와 호르몬 불균형을 불러오고 결국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단순히 건강 수치 하나가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삶의 독립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혼자 화장실을 가는 일,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일조차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어르신 스스로에게는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이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몸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삶 자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대의 길 역시 존재합니다. 작은 습관을 바로잡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들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물 한 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300ml 정도의 물을 마시면 밤새 말라있던 몸이 깨어나고 혈액이 한결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하루 종일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과의 만남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10분 정도 햇볕을 쬐어 보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리듬이 흔들리기 쉬운데 햇빛은 그 리듬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근력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1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 팔걸이를 잡고 보조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계단을 오를 때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 단백질 섭취입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중 하나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챙겨 먹으면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근육이 안 붙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과 재료만 있으면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기록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종이 한 장에 물 마시기, 단백질 섭취, 운동, 수면 시간을 4칸으로 나누어 체크해 보십시오. 하루에 4칸 중 3칸만 채워도 충분합니다. 100%가 아니라 70%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성취감이 생기고 그것이 다음 날의 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몸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수면이 한결 깊어지고 2주가 지나면 아침에 붓기가 줄어들며 한 달이 지나면 계단 앞에서의 두려움이 크게 사라집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같은 나이대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대하는 방식에서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는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먼저 A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평소 늦은 밤마다 치킨이나 족발 같은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는 것이 습관이었고 운동은 늘 내일부터 하자라는 말로 미뤘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은 꾸준히 복용하지 않고 생각날 때만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며 물은 컵으로 한두 잔 정도만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침에 얼굴이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고 결국 집 앞 경사로에서도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 외출이 두려워져 활동량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혼자 목욕하기도 힘들어졌고 결국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비어르신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발끝을 드는 동작을 50회 해보았고 익숙해지자 100회로 늘렸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도 처음에는 5번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15회까지 늘려갔습니다. 물과 단백질 섭취량을 종이에 기록하며 스스로를 확인했고 가족들과 함께 국물밥 남기기를 실천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붓기가 줄어들었고 3주째에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6주가 되자 근처 마트까지 직접 걸어 다닐 수 있었고 3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혈당도 개선되며 우울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의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A 어르신은 운동하려면 제대로 해야지라는 완벽주의로 시작했다가 금세 포기했고 B 어르신은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기록을 성가신 일로 여긴 사람과 성취의 증거로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 한 사람과 가족과 함께 실천한 사람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분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같은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서로 얽히며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늦은 시간의 야식과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관을 막고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은 그 위험을 더 크게 만듭니다. 둘째, 움직임의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계단을 피하는 생활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단순한 넘어짐조차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규칙한 약물 복용입니다. 약은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넷째, 수면의 파괴입니다. 밤늦게 화면을 보거나 자주 깨어나는 패턴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이 사라지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식으로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올라가고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화시켜 혈액순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순환이 나빠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이 깨지면 다시 호르몬이 흔들리며 식욕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고 다시 혈관은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습관이 무너질 때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의 습관을 고치면 그 효과가 다른 부분에도 전해집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햇볕을 쬐고 의자에서 몇 번 더 일어나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부분부터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면 내일도 똑같은 몸을 만나게 되지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바꾸면 내일은 분명 달라집니다. 이제는 막연한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나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잠든 동안 잃었던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은 혈액순환과 대사를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커튼을 열고 10분 동안 햇빛을 쬐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부를 수 있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혹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위한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활동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30분 뒤 5분간 걷고 2분간 쉬는 패턴을 4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총 28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이지만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50회 해도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1시간마다 잠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1분 정도 해보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후 3시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순환이 한결 개선됩니다. 저녁에는 식사 2시간 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욕을 해보세요. 부종이 줄어들고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하루 종일 지친 몸이 가볍게 풀립니다. TV를 보면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펌핑 운동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전 준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모두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실은 어둡게 유지하고 시계 불빛조차 가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을 지키는 것이 결국 깊은 잠을 보장합니다. 이 하루 루틴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킨다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불과 며칠만 해도 수면이 달라지고 몇 주가 지나면 붓기가 사라지며 한 달이 지나면 계단 앞에 서는 두려움조차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몸 전체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오래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몸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작은 장치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록입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위에 4칸을 나누어 보세요. 물 마시기, 단백질 섭취, 운동하기, 수면 시간 지키기. 이 4항목을 적고 실천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100%를 채우려 애쓰기보다 하루에 3칸만 채워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70%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성공률은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거나 손주와 함께 걸음수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분이 국물을 반만 남기면 다른 가족이 함께 동참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굳어집니다. 실제로 손자가 할아버지의 체크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주며 응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넘어 가족과의 따뜻한 교감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혼자라면 쉽게 포기했을 작은 행동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꾸준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기록과 동반자의 힘은 작은 습관을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마신 행동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던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몸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고, 반대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2주가 지나면 아침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달 뒤에는 계단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3달이 지나면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6달 후에는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새로운 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반만 남기고 잠들기 전 화면을 끄는 것, 내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2가지 작은 행동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의 생활 패턴입니다. 누구나 나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나 활기차고 존엄하게 나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며 손주와 함께 걷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완벽을 바라지 말고 어제보다 단 1%만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작은 1%가 쌓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작은 습관의 연쇄가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